지금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글로벌 자금 중에서 한국 ETF의 최근 유입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강하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ETF를 통해서 글로벌 개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달라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 말레이시아 지수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지난 5년 동안의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나요? 없다고요. 네.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한국도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던 글로벌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한 1년 혹은 3년 혹은 2달 이런 흐름 중에서 자기가 한국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알게 되고 한 사람들이 글로벌 전체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지금 올라가면서 마이크론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두 군데나 있다는데 저기 더 싸대. 이런 로직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면 레벨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요. 그런 자금이 처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상당히 다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지속적인 호재의 팩터로 반영을 해줘야죠. 지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상승하는 상태예요.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과거에 먹히던 게 안 먹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종태 오투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채팅창이 네. 난린데요. 왜요? 적응이 안 되신대요. 적응이요? 요즘 같은 장 적응이 안 된다. 뭐 이게 웬일이죠?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요? 지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오셨죠, 그때. 그때 이후로 한 지금 5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 적응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정신병원에 가셔야 될 거예요. 우문현답이셨습니다. 네. 저의 질문에 대한. 네. 어쨌든 이제 전에 오셨을 때 강세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을 좀 해주셨고.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렸죠. 그때 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기억납니다. 네. 이제는 그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네. 그게 이제 지난번 뵀을 때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지금은 오늘은 오는데 그 드라마보다는 그 요번 다음 달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하지 않나요? 여기 근처에서? 3월 21일.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BTS 노래 중에 지금 상하고 굉장히 적절한 노래 제목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혹시 그게? 떠오르는 제목 있으세요? BTS의 노래 중에. 노래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아이 큰일이네. 몇 개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큰일이네 이게. 어떻게 빨리 다시 정정해 안에 주세요. 나보다 젊지 몰라요. 않나요? 수많은 아미들에게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데. 진짜 뭘까요? 불타오르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Fire. 파이어. 예.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이 네. 불타오르네의 현재 진행형이죠, 뭐 지금은. 근데 이렇게 불타오를 때 네. 딱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와, 이 불타오름을 즐겨 아니면 와, 이 불타다가 이제 나 이제 화상 입으면 어쩌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즐겨도 되는 상황일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지난번 뵀을 때 제가 그 네. 드라마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불타오르네라는 노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말씀드릴 때보다는 즐기되 조심은 좀 하면서 즐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의 그 기분 좋음을 통해서 예, 좀 지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약간 들떠 있는 모습을 네. 보여드렸더니 제가 지금 인간 지표로서 그러게요. 약간 활용된 부분이 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네. 네, 위원님도 여쭤볼 내용 있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뭐 어차피 코스피가 이제 네. 6,300이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할 때만 해도 5천 몇백, 6천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일주일 만에 6천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게 요즘 세미나 되게 많이 다니는데 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정말 다 먹으려는 이 심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걸 조금만 팔아도 정말 엄청난 손해가 느껴진다라고 하고 네. 예를 들어 나는 10%로도 만족하던 사람이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60, 70% 내니까 막 이런 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정신적인 테라피를 주시고 다음 질문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강세장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있긴 한데 수익이 나긴 하는데
이래도 되나? 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좋은 상태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 없는데, 나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불편한 상태의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마음 상태보다 조금 더 긴장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주체가 하는 행동은 달라야 됩니다. 뭐냐면 있는 분은 조금 줄여서 차익을 실현을 조금 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조금 컴다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현금밖에 없다 그러면 한 5%에서 10%라도 주식을 사는 게 지금 가격에 상관없이 그분의 불안감이 줄어들 거예요. 그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수 레벨이 뭐 7천이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자산 상태의 문제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불안감에 대한 또는 이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어 네.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공부를 다들 하실 거잖아요. 요즘 공부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랬을 때 좀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뭐 개인들이 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 뭐 글로벌 자금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동향들도 좀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글로벌 자금 중에서 한국 ETF의 최근 흐름이 유입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강하다라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자본시장이 처음으로 한국 시장이 외국인에게 열렸던 90년대, 그리고 IMF 때 완전 시장이 크래시가 나서 너무 기회가 널려 있을 때 보다도 더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글로벌 국가 배분을 하는 자금이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ETF를 통해서 글로벌 개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달라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 말레이시아 지수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지난 5년 동안의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나요?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네.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한국도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던 글로벌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난 한 1년 혹은 3년 혹은 2달 이런 흐름 중에서 자기가 한국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알게 되고 한 사람들이 글로벌 전체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K-팝 계속 얘기하던 것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뭐 음식도 뭐 좋대. 그리고 저 나라는 요번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국민이 됐다며, 그런 뉴스 막 접하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라의 지금 내부 정치 환경이 매우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도 잘 돼 있고, 우리도 지금 AI가 대세가 다 하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올라가면서 마이크론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두 군데나 있다는데 저 더 싸대. 이런 로직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면 이거는 레벨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3천에서 5천 원내 7천 원내 하고 있는 부담감이 어떠네 하고 있지만, 그들한테는 그냥 처음 접하는 데에서 내 돈 중에 한 2% 넣어볼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처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상당히 다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지속적인 호재의 팩터로 반영을 해줘야죠. 네. 그건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 각도기 대표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계속 10배 PER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게 되면은 네. PER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딴 데는 네. 그렇게 추정치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네. 이게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네. 이 두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펀더멘탈의 어떤 약점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합리적인 고민이고요. 특히나 이번 그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너무 재고가 많아졌다가 설비 투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하면서 그 아래 있는 업체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고 시차가 있지만 그런 흐름이었지만,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시발점에는 HBM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있었고 Q가 아닌 P의 상승으로 인해서만 출발하고 Q는 아직 거의 큰 이슈가 안 된 상태라서 두 업체와 관련 다른 반도체의 푸드체인 전반적인 상황이 과거 좋고 나쁜 사이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어서 다른 데로 퍼지는 것은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은 저는 합리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합리적인 고민은 지금 맞는데 이 부분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27년까지는 괜찮아요 하다가 28년까지는 또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지금 이 타임 호라이즌이 길어지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투자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업계에 있는 분들도 설비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작동하게 되면 관련된 밑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 업체들도 좋아지는 흐름이 시차를 보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아직은 얼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나고 그 다음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로직을 또 언젠간 쓰겠죠. 근데 그 시점이 이렇게 가까워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반도체 그럼 소부장이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뭐 그동안 좋았던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조방은 다 좋은데 이런 회사들이 아직 잔고가 매출로 전환이 안 되면서 네.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의 거래가 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같게 보시나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는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네. 지금 조선과 그 방산이 한상희 연구원님도 섹터 애널 하셨을 때 많이 해보셨던 것처럼 네.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좀 옛날인가요? 네, 하여튼 거의 20년 됐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은 안 좋은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만 좋으면 이 모든 시장의 관심은 다 그쪽으로만 쏠려요. 그게 이번 시장이 상승하기 전인 작년 2025년 봄까지 시장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라는 게 조선하고 방산 두 개에 완전히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두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 많은 관심을 받아가면서 수없이 설명을 하고 이 테이블에 나와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하면서 모든 가격 흐름의 움직임을 다 조선업의 펀더멘탈인 것처럼 방산의 펀더멘탈이 개선된 것처럼 설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펀더멘탈을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를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거를 평소면 사야 되는데 그걸 사지 않고 조선과 방산을 사는 자금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주는 증가에 의한 주가 상승분도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선 애널리스트 분은 그거를 펀더멘탈 팩터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혼재된 상태가 조선 업종하고 방산 업종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도 거긴 이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급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멈칫멈칫하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를 뭔가가 이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보시면 40배 예를 들어 거래되는 거는 그냥 뭐 그동안에 그랬던 네, 거고 네. 이익 남으면 될 거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익이 따라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면서 그냥 주가가 주가는 변동이 크게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업종으로는 그 두 업종이 그렇고요.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이 저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지역인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전보다 그런 색깔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이 전체가 다 미국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국으로 간 흐름이 펀더멘탈만이 아닌 유동성 팩터들도 분명히 지난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이 저는 호재만 나오면 주가 오르면 좀 그거를 팔아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자금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 너무나 좋은 실적인데도 주가가 올라오면 파는 자금들이 많은 그러한 흐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정말 이게 장미인가 꽃인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실적이 나왔고요. 네. 이게 만약에 1년 정도 전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으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시총인데 하루에 10%가 올라가도 되니? 라는 얘기가 만들어질 정도의 데이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특히나 저는 이제 다 매출이 좋을 거는 이미 TSMC가 월 단위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90% 이상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코스트가 지금 이렇게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이거는 엔비디아한테는 비용인데 근데 이게 마진율이 괜찮을까라는 우려는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거든요. 그래서 70%, 75%라는 범위는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75.2%. 75 정도 나, 예, 75.2가 0.2가, 넌갭이고 예. 그냥 갭은 75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게 마진율이 아직 문제가 없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수요가 그냥 좋은 게 계속 좋은 게 확인됐어요라는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게 아니라 AI 현상이라는 것이 가속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숫자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AI가 버블인가? 이런 논쟁들을 계속 하면서 지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유지가 아니야 가속이 되는 데이터가 봤잖아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쭉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반도체 이야기도 저희가 엔비디아 하기 전에 앞서서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그냥 뭐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올해 50%가 네, 넘게 올랐습니다. 네. 올해 딱 2달 만에. 네. 그러고 있으니 사실은 이제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것도 이제 반도체 투톱에 많이들 들어오실 텐데 네. 상단이 열려 있는 건가? 나도 조금 많이 열려 있는 상단에 들어온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고. 지금 지금 사는 들어오신 거에 대한 자금. 그냥 쉽게 물어보면 네. 지금 사는 거에 대한 리턴을 어느 정도를 기대하는 게 맞는지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뭐 CAGR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예를 들어 5만 원에 샀을 때는 누구나 더블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 지금은 22만 들어온 원이니까. 자금이 상단을 기대해봐 어느 정도로 기대해봐도 될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희 아나운서님 지금 현재 삼성전자 더 살 그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전에 충분히 열심히 물타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이면 지금도 더 살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상희 연구원님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국내 주식을 못 사니까 개별 주식을 ETF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해외 관련된 반도체 ETF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미 그걸로 반 해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두 분 다 되게 좋은 상황이시구나. 근데 이렇게 얼굴이 한상희 연구원은 피곤해 보이실까? 요즘 세미나가 너무 네, 많습니다. 세미나가 너무 많죠. 네. 오늘도 4개나 하고 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일부러 질문했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과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상태일까라는 것을 저는 지금 예상한 것도 아니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내 혼자 어떤 계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목표 가격을 만든다라는 활동 자체에 의미가 지금은 있었던 구간을 지나서 지금 그 구간을 넘어왔기 때문에 남들은 뭐하지?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숫자를 결정해야지 저 혼자 개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없는 분들 아까 그렇기 얘기하신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사야죠. 왜냐하면 너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예, 없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사야 되는 게 왜냐하면 폭은 모르겠지만 방향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드리는 겁니다. 근데 폭은 분명히 올라오면서 줄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뭐 이익이 지금 뭐 내년 두 개 합쳐서 뭐 500조 얘기하는데 뭐 700조 다시 또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뭐 모르지만 그렇지만 방향은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동참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대신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저는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거나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이 데이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한 10분 동안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잠깐 3% 뛰었다가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한 것과 숫자에 대한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데 지금은 후자로 반응까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구간 같습니다. 요즘 이제 기사에 보면은 네. 이제 결국 외국인 매도세랑도 연결이 되는데 드디어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지점에 뭐 너무 손님이 많으셔가지고 많죠. 번호표를 뽑고 근데 뭐 저보다도 더 전 2004년부터 봤고 더 옛날부터 보셨으니까 98년부터 봤네요. 여태까지는 이런 기사가 보통은 이제 최소한 단기적인 꼭지에 신호였던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똑똑해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 자산을 다른 곳에서 주식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몰린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표님은?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최근 며칠은 일단은 최근 며칠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인지 외국인 기계인지 외국계 자금의 기계인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ETF를 들어오는 자금은 외국인일 거예요. 그거는. 근데 최근에 지금 팔고 있는 그 자금은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던 헤지펀드 자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기계들에 의한 짜놓은 매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고 그런 자금은 같이 봐야 돼요. 오늘 팔았다고 하지만 오늘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1조 가까이 될 거예요. 외국인 선물 오늘 선물 매도로 잡혀 있어요. 오늘 매도입니까? 네. 오늘 매도했습니까? 막판에 좀 바뀌어서 지금 여기 잡히긴 매도로 잡히네요. 그래요? 선물이.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라는 것도 여러 주체들이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주체 중에서 한 곳만 보고 그리고 옛날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옛날에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어서 처음으로 코리아 펀드라는 게 만들어진 거는 1990년대예요. 그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처음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았을 때는 중국이 엄청 성장할 때 그때 한국도 연결돼서 성장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한국 매니저들을 뽑아뒀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매니저들을 뽑아다가 한국의 정보를 당연히 얻으려고 뽑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매크로에 대한 판단은 자기들의 노하우로 해가지고 그걸 접합해서 하는 매매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외국인이 한마디로 마음대로 한국 시장을 갖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거대로 되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한 비중이 너무나 커져 있고 한국이 이렇게 뇌동매매에 당할 정도의 레벨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데 그때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또 지금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시장에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이러니까 이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달로 보느냐 6개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상황이 역사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한 달짜리 데이터들 보시면 안 됩니다. 역사상 지금 우리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상에 어울리는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보세요. 그래서 외국인이 1년 데이터가 어쨌는지를 가지고 최소한 얘기를 해야지 뭐 2주 동안 팔았네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최소한 1년을 봐라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좀 개인들의 어떤 이제 매매 동향 같은 거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비해서 좀 개인이 유달리 다른 선택을 해서 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매매 패턴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 개만 애드드리면 제가 3개월을 보니까 예. 금융 투자 매수가 거의 30조가 잡히는데 그게 다 ETF잖아요. 이것도 사실 개인이라고 치면 예. 결국은 이번 장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끌어왔다고 봐도 그럼요. 무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네네. 그것까지 ETF 자금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글로벌 개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체를. 이게 기관들이 끌고 가던 시장에서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진 부분들이 그 지난 코로나 때는 약간 각자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영향을 줬는데 미국에서의 미국 종목, 한국에서의 한국 종목. 근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잘 알다시피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가서 국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미국 주식을.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이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더 예전보다 강해진 현상이라서 한국의 개인과 글로벌 개인이 같이 ETF를 통해서 한국 시장을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개인이 파악하면 좀 참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개인이 살 때를 인간 휴먼 인디케이터로 사용해서 제가 아나운서님을 그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 얘기 들통나버렸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 다시 해주세요. 돌아서. 예,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못 들었죠? 개인들이 막 흥분할 때 뭐 애기 없고 나타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굉장히 나타났어요. 굉장히 뭐 너무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지금 뭐 기사처럼. 대기표가 뭐 이래요. 이랬을 때가 꼭지였던 부분은 개인들은 전혀 데이터나 펀더멘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돈 번대라는 카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투자 주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일 없이 쉬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SNS가 너무 발전돼 있어서 정보가 좋아지면서 그 두 현상이 겹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의 개인의 주도가 처음으로 나타난 게 코로나 사태고 그게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이번 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내가 뒤어봤어. 내가 네이버 카카오로 내가 그 개박살을 나봤어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조심하는 분들도 있고 야 그때보다 내가 그 5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그때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네. 그래서 아직은 할 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인버스나 이렇게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인버스? 웬만하면은 네. 숏은 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안하면 현금을 갖고 가라 이런 건데 네네네. 또 개인 매매 순매수에 보면 인버스가 또 많단 말이에요. 뭐 하락 베팅하고 싶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하락에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현금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시장 영향이 혹시 어떻게 될지나 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이 질문보다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뭐랄까 운용에 대한 철학 같은 거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분명히 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한상희 연구원님께서 먼저 대본을 네, 보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빅스는 쓰는 거는 저는 쓰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거는 고도의 투자자만이 할 수 있어서 추천하지 대표님 않는다라고 같은 그래서 네. 얘기했는데 실제로 장이 5%씩 오르고 빠지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저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후에는 그걸 그냥 수익률을 플랫으로 왔어요. 그 구간을. 그 구간을 빅스가 다 반대쪽으로 움직임을 크게 하면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빅스는 추천하지 않지만 인버스는 방향이 잡혔을 때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도 방향이 시장이 하락으로 잡힌 상태. 확실한 그것이 약세장일 확실한 때? 약세장일 때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이 정도면 지나쳐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그 인버스가 문제가 곧버스인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인버스가 많아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추종돼서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라는 약간 신앙처럼 돼 있는 사람들에 의한 행동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이든 세대적이든 여러 막 SNS의 이유들은 많이 도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기 생각이 아닐 확률이 저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포지션이 괜찮아지는 것보다는 그게 종교처럼 접근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사이비 종교에서 휴거가 온다고 막 다 재산 가지고 오라고 막 사기친 적들 많이 있잖아요. 휴거가 먼저 올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그게 포지션이 괜찮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반성하시고 없애고 나서 다시 공부를 제대로 하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3차 상법 개정안 어제 좀 통과가 됐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잘 왔던 데에는 거버넌스와 반도체가 한몫했다라는 그럼요. 이야기를 항상 줄곧 해오곤 했었는데 투자 관점에서 좀 어제 통과는 어떤 분기점으로 보면 될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책 실행력이라는 게 이번 장에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한국이 2년 전에 일본을 반복하는 상황일 것이다. 좋은 쪽으로.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나 거버넌스 이슈가 개선되면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서 두 가지가 합쳐진 힘이 민간의 확장까지 연결되면 정말 대세상상이 만들어지는데 라는 로직을 2년 전에 일본한테 써서 외국인 투자자는 좋은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작년 12월 달에 하는 작업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시장이 너무 올라가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조금 뭐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행력이 있으니까 더 자금을 가지고 가보자 라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추가로 좀 더 넣어보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계속 이런 모습을 정부에서 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국회는 좀 일을 안 해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국회에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잘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의무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내용에 보면 너무 벌이 약하다.
벌이 유예 기간도 조금 너무 길다 이번에 네. 특히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조금 별로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혹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처음 질문하실 때 다 먹고 싶어요라는 개인 투자자의 그러한 욕망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첫 술에 배부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어렵게 이건 문화와 제도와 사람들의 여론과 많은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됐으니까 그럼 이게 했으니까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계속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그리고 그 같이 가는 것을 우리 투자자 집단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그 정치하는 분들이 잘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같이 의견을 교류합시다. 이 방향이 돼야겠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올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네. 또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거 근데 그래도 이런저런 법안과 정책들이 끌어주니까 거버넌스로 오르는 거지. 뭐 물론 반도체는 이제 숫자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오르는 것들 중에 정책 요인의 혜택을 받지 펀더멘틀은 좀 의문이야. 뭐 이런 의견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항상 보면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그 반도체 산업과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 흐름에 의한 펀더멘탈 개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이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시면 이천 가는 고속버스가 있으니까요. 반도체 쌀이 나오는 이천에 가서 여러 가지 펀더멘탈 공부 좀 하시고 그러면 금방 확인될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네. 이제 올해만 작년에 우리가 MSCI 200 기준, 코스피 200 기준, MSCI 코리아 기준으로는 작년에 90%가 올랐고 네. 올해도 지금 50%를 넘겼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연속으로 오르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강세장이 언젠가? 종료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뭐 올라가는 게 중력이라는 게 예,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우리 6월에 지방선거나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텐데 네. 그 조건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또는 계속 내가 들어가도 되는 포인트는 뭔지 둘 중에 어떤 방향도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지금은 그런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어려워서 지금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일단 미국 시장이 안 좋은데 이번에 변동성을 다 버텨내는 한국 시장의 놀라운 체력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글로벌 자금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국가들과 세계 경제와 AI 현상의 흐름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이것이 다시 지금 현재는 동조화가 안 되는 좋은 쪽으로 동조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동조화가 다시 된다. 미국 시장이 빠진다. 이제는 한국 시장도 빠진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 저는 그때부터는 그간 많이 빠르게 올라온 폭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뭐냐면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움직임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판단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추이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국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이제 하면 약간 나만 좀 소외되는 네. 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사실 국장도 이 그 침잠한 분위기 속에 한참 견뎌왔기 때문에 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배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지금 시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부터 제가 일반적인 많은 투자자분들과 다른 게 중국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중국이 1년 전에 한국에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중국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주식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중국의 AI 실력이 계속 검증되는 부분과 새롭게 상장하는 회사들에서 AI 관련 회사의 주가들이 뭐 몇 배씩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그렇게 멋진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 로봇들이 추고 있는 그다음에 무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은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배분이라는 측면에서의 중국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은 뭐 중국이라고 치고 네. 만약에 주식이 풀로 있다. 네. 그럼 혹시 뭐 다른 종류의 자산을 뭐 추천하시거나 아니, 예를 들어 반도체가 너무 많다 내가 뭐 다른 업종을 추천하시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상승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과거에 먹히던 게 안 먹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60대 40 전략, 채권과 주식의 혼합 전략이 안 먹힌다라는 것도 이제 모두가 다 정설화되게 인정하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왜 그런 과거에 작동하던 그러한 배분 전략이 안 통할까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지금 K 경제라고 얘기하는 부분, 좋은 곳만 소수가 좋고 안 좋은 곳이 안 좋다라는 경제 하나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동시간에 움직인다라는 구조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 뭐냐면 기존의 흐름대로 가는 사이클의 흐름에 따른 선후가 안 작동하고 같은 동시간에 극단적으로 좋은 것과 극단적으로 나쁜 게 공존하는 구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상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자산군을 잘 찾아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전보다는 쓰면 안 된다. 적게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업종은 그러면 비반도체 중에 혹시 좀 딱 눈에 띄는 거 없어요? 비반도체요. 비반도체 반도체는 중에서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 하니까. 알고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번 장이 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선호하는 그 두 번째 업종은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을 잘 안 하고 있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K-팝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미련이 남아 있지만 K-팝이라는 현상을 글로벌 전체에서 그렇게 유지는 되고 있는데 강화되는 느낌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시장보다 낮은 상태면 유지만 돼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시장보단 비싸잖아요 K-팝이. 그래서 그럼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좀 최근에 좀 약해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K푸드 관련된 뭔가를 해보는 게 다시 낫겠다. 그래서 요즘 삼양식품이 다시 좀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반등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업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물론 오늘 일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시청자분들에 대한 조언이 되긴 했지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이 추이에 대한 것과 그 주변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어서 시집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합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점프하는 상황에서는 시집 같은 그렇게 산문이 아닌 점프하는 방식의 문장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지난 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0대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로 그 이후로의 전체 기간 중에서는 저는 오늘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심스러운 비중이 50% 이상이면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러우라고 말씀드렸겠지만 100%의 강도나 90%로 강도로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 상황 대비 한 80이나 70% 좋은 정도의 상황으로 좋음의 강도는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느낌을 지난 1년간 처음 받고 있는 게 오늘 오후부터예요. 오늘 오후. 저 오늘 오전에도 비중을 올렸어요. 오전에 아침에도 주식을 산 사람인데 근데 오늘 오후부터 이 모든 동일함에 대한 불편함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이 엔비디아는 저러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처음으로 좀 하기 시작해서 지난 1년간 중에서는 조금
살짝의 조심스러운 조미료를 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